주식 투시경 주말 스페셜 김대준 대표님의 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로운입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주 초반에 비해서 주 후반에는 살짝 눌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 2500 저항선도 그렇고요. 또 다시 나오는 연준의 매파적 발언까지 저희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그래도 조금 악재가 있었다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으로의 시장이 긍정적일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주 장도 또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20여 년의 증권회사 경력으로 사원부터 임원까지 스텝 바이 스텝을 정석으로 밟아오신 저희 김대준 대표님의 강의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11월 그리고 12월 장까지 야무지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참여 코드 다들 보이실 거예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검색만 해주셔도 스캔만 해주셔도 아마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234를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 그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강의 들어보시고 또 종목도 준비하셔서 다음 주장 꼭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시경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또 글로벌 증시도 한번 짚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표님께 여쭤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네. 사실 블러드 총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긴축 우려에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또 마감을 해서 그나마 조금 한시름 놓은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전반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미국에서는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일부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대략 1% 구간에서 하락했다가 제자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움직임의 전체 업종별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유가 안정적이었고요. 환율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금리가 조금 변화의 폭이 있었습니다. 앞서 앵커가 얘기해 준 대로 최근에 매파적 발언에 의한 시장 금리가 출렁출렁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되었지만 최근 3.8% 아래에서 움직이던 금리가 3.8% 이상으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 등락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의 움직임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오늘 강했던 업종은 유통주였습니다. 미국의 소비 시즌을 앞두고 해서 월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주들이 비교적 흐름에서의 플러스권에서의 강세를 보였지만 따라잡기에는 좀 애매한 그 상승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유통주의 강세 그리고 제약주들이 이틀 연속해서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은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 종목들의 흐름은 1% 내외에서
뭐 부분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1% 내외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의 모습을 평가해서 판단을 해볼 때 시장은 등락장에서의 일부 모습이 나타나긴 했으나 전체적인 방향성은 횡보 구간에서의 기간 조정 성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장이었다. 이 흐름은 우리 시장 다음 주 상황에서도 유사한 형태로의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 주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내용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투자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히든 종목 리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핫 이슈는 빈살만 사우디 총리의 방안이었죠.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반응은 그다지 따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층 더 심도 있게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아직 여기에 대한 재료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업종에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지 잠시 후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여기에서 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한 흐름을 읽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초로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시진핑 3기 체제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양자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면 회의에서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지만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서프라이징한 내용의 발표는 대부분 없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진들이 접촉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과 이슈가 발표되죠. 여기에서 미 정상이 조만간 국무장관에 대해서 중국 방문하도록 해서 여기서 추가 조율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화해 제스처의 메시지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긍정 흐름의 메시지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숨고르기 과정의 진행. 일단 시장은 이번 주 상황에서 목요일장 좀 아픈 하락이 나타났죠. 주가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한 번 정도는 조금은 그 데미지가 있는 하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흔들 비틀비틀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들이 나타나죠. 지금 주식을 팔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장을 보게 되면 2150 라인에서 2500까지 35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 측면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또는 7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아도 견조한, 양호한, 가기 위한 조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시장을 길게 놓고 보게 되면 계속 주가가 하락할 것 같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주시장의 흐름을 볼 때 55대 45라고 합니다. 55%의 상승하는 날이 있고요. 45%의 하락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락에 대해서 이미지가 강한 것은 하락은 임팩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하락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고 이 각인이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임 자체에서의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시장 상황의 모습을 판단할 때에도 제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분께 수차례 시장 분석과 평가를 해드리면서 이 장은 바닥 찍었다, 상승으로 가는 초입 단계에서의 도입부에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었죠. 악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매파적 스탠스의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연준 위원은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이 6명이 있고요. 연방은행 총재가 7명이 있습니다. 이게 연준 위원입니다, 총. 그런데 연방은행 총재들은 대부분 매파적 발언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리, 그다음에 뉴욕 총리, 이런 그 연방은행 총재들이 계속 시장 압박하는 내용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면에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하죠. 의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재무장관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렇게 굿캅과 배드캅이 충돌하면서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한쪽에서는 완화적인 이런 분위기에서의 메시지들을 내놓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이고요.
시장에서 양자가 충돌할 때 시장은 어떤 변곡점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두가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고점을 찍습니다. 모두가 바닥이라고 할 때 바닥이 실제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충돌할 때 시장은 어떠한 추가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소프트입니다. 제가 N소프트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서 사우디 총리 방한과 관련해서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일부에서는 네옴시티 그리고 중동 개발과 관련된 특수에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게임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빈살만 총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눈여겨볼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빈살만 총리가요. 투자의 귀재입니다. 나이는 85년 그 소띠이기 때문에 38 정도 될 겁니다. 어려서 닌텐도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 과중에서 스트레스 풀 때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왜 투자의 귀재냐? 과거에 최근에 이 빈살만 총리가 투자를 했던 내역들을 보게 되면 사우디에는 이 국부펀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부펀드 연기금이 있죠. 사우디에 800조 달하는 이 국부펀드 내에서 대략 450조 반절에 대한 부분은 이 빈살만 총리가 전략적 투자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단도 사고요. 세계 시장의 금융시장에서 종목들을 많이 삽니다. 지난 코로나 때 이 빈살만 총리가 가장 많은 주식을 샀던 종목들이 여행, 그리고 유통, 항공, 레저 이 관련주들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받았던 종목들이죠. 바닥에서 이 종목들을 완전히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크게 수익 났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8월에 미국 시장이 IT 관련 기술주들의 폭락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금 더 빠졌지만 8월에 무려 10조 원에 대한 투자를 이 미국의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존 집중적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 빵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올 초에 2월에 게임주를 집중적으로 샀죠. 넥슨과 N소프트에 대해서 넥슨은 1조 원, N소프트는 2조 원어치 사면서 N소프트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빈살만 그 총리가. 김택준 회장이 1대 주주고요. 9.3%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빈살만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있고 앞으로 게임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 국부펀드의 전략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게임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사우디 총리의 전략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이 부분은 눈여겨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한 대응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담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만났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도전할 의사가 전혀 없다. 도전하지 않겠다. 바이든이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신냉전 체제가 불필요하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는 그 이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시진핑이 화해하자고 그 손을 내민 겁니다. 바이든이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에 발표된 메시지는 없지만 국무장관이 조만간 중국으로 건너가겠죠. 건너가서 여기에서 뭐 많은 조율들을 할 겁니다. 가장 큰 그 화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30%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철폐하거나 어떤 스탠스 조정의 내용이 나왔을 때 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에서 많은 물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30% 매겨놨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30% 플러스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최대 목표인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좀 내리고자 할 때 무역 관세를 좀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물건을 안정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미국이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 정책에도 동의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어느 정도의 화해되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 경기도 좀 되살려 놓고요. 시진핑 3기 체제도 좀 안정화된 거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 양자가 원하는 바가 일치한다라는 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 그 통상 규모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한 25% 정도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주시장 좋아집니다. 과거에도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중국 경기가 최대 호황기 국면에서 우리 주시장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주시하고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관련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2주 전에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차이나 항생테크 종목에 대해서 선제적인 말씀을 드렸었고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죠. 1차 매집은 4,500원에서 5,000원 이 부근에서 1차에 매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매집은 팔지 말자. 왜? 중국 경기가 단기간 내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좀 기간차를 두고 길게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4,500원에서 5,000원 라인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주식을 매집하고요. 그리고 2차 매집은 6,000원 라인에서 2차 매집을 하자라고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전략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부 최근에 상승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6,000원에 근접했죠. 이제 2차 매집 과정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상황 앞으로 주시해야 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숨고르기 과정. 주가는 항상 달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마라톤이든 달리기든 뭐 이런 과정에서의 흐름을 볼 때 완급을 조절한다고 하죠. 스퍼트. 그러니까 막 달리는 구간이 있고요. 내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일정 페이스를 좀 쉬어가면서 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의 과정은 미국 시장도 그러하고요. 우리 시장도 그러합니다. 미국 시장도 단기간 내 급등은 아니지만 일정 궤도에서의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과정입니다. 지난 하락의 저점, 제가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체크하고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의 중요한 접근 방법이란 말씀드렸죠. 지난 하락의 저점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저항선 구간에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도 구축이 되어 있죠. 최근에서의 고점 라인, 이 고점 라인이 지금 장에서는 지지선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장에서도 장 중에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쭉 빠졌습니다. 장 후반에 다시 되돌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요일 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지선 라인에서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하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장도 위치는 좀 달리 진행이 되고 있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 시장도 지난 금요일장 아침에 출발 선상에서의 모습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종가는 보합선으로 마감을 했죠. 다시 빠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금요일장을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목요일장, 미국장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장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하지만 시장은 의외로 강세로 전환되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자리로 온 겁니다. 안 좋은 장이 아니고요. 원래의 시장의 분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을 뿐이지. 느낌상으로 안 좋았을 뿐이지. 국내 시장도 최근 내에서의 갭이죠. 갭을 메꿔주는 상황에서의 등락장입니다. 주가가 통상적으로 하나 이런 갭을 만들어주면 갭을 만들어줬던 자리에서 이렇게 등락이 나옵니다. 이게 갭 메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장은 이 갭 메꾸는 과정에서의 등락장입니다. 다음 주 시장도 부분 이 횡보 추세 흐름에서의 갭 메꿈 과정이 진행되는 측면에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숨고르기 과정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많이 얘기하죠. 기존에도 금리 많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매파적 발언에 대한 금리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금리 환율 문제는 시장의 압박 요소로의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 꺾였습니다. 이미. 금리나 환율은 이미 추세적으로 방향을 꺾였기 때문에 이제 그 잔파동에 의해서 영향력을 부분 줄 수는 있겠지만 방향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영향력의 상품은 아닙니다. 금리,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볼 때
금리가 지난 S&P 기준에서 과거 20년 동안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금리가 어떨 때 미국의 시장이 좋았을까요? 안정됐을 때입니다. 금리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점이 아니고요. 일정 궤도 구간에서 움직였을 때 미국 시장의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방향성을 갖고 움직였을 때는 이런 과정에서의 움직임에서 금리가 나타났을 때는 일정 흐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금리 내려가는 거 좋아하시죠? 아, 미국 금리 언제 인하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요. 이때의 과정은 주가 하락하는 과정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그래서 지금의 금리는 지금 수준에서 그냥 평평하게 플랫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시장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영향도는 주시장에 앞으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총평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조정받기 위한 흐름에서의 과정이 아니고요.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숨고르기 진행 상태에서의 시장 모습이다. 다음 주 시장도 여기에 대한 포커싱 하여서 투자 전략을 세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세우는 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됐다. 그런데 나는 금리나 환율이나 전체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방송 시간에 여러분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소통하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우리 1호 앵커 통해서 소개받고 다음 이제 리뷰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난주 이슈와 더불어 또 다음 주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글로벌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시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50분, 그러니까 30분 이후에는 저희가 이 창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만 저희 김대준 대표님과 평일 장중에서도 리딩도 해드리고 종목 상담도 또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금 있다가 또 히든 종목 리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히든 종목도 무려 원래 한 가지만 가져오시는 분이신데 오늘 무려 2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히든 종목 2가지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검색만 하시면 스캔만 하시면 아마 영어 링크가 쫙 뜨실 거예요. 그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는 바로 1234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이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 짧은 견해이긴 하지만 또 질문이 또 생각이 나서 잠깐 또 질문을 드리고 또 다음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제 뭐 이슈를 점검해 주실 때 사우디 총리 방안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요즘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핫한 이슈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네. 저희 뭐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그래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지금 막 크게 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네옴시티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좀 지금 많이 올라간 건가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네옴시티는 기본적으로 2030년에 착공을 해서 2045년까지 완공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국가들이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해서 오일머니가 엄청나게 지금 충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에 보면 아랍에미리트의 신도시가 하나 있죠. 네. 우리가 여행도 많이 가는 어디죠? 갑자기 생각에 세 글자로 돼 있죠. 그 신도시를 짓는 것도 2000년 중반에 그 카타르가 아니죠. 네. 네. 그 아랍에미리트 바다 한가운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 중반에 만들어서 네.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사업에 엄청나게 진출을 했고 중동 건설에 있어서는 국내 건설사들이 최강이라는 겁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설치된 만들어진 이 도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등의 기업들이 나가 있고요. 대표적인 그 시설물이 뭐라고 판단할까요? 런던에 가면 런던 아이라는 대관람차가 있죠. 네. 일본의 도쿄에 가면 큰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가면 이 대형, 초대형 그 대관람차가 국내 건설사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간차가 있겠지만 앞으로 국내 건설사라든가 플랜트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재료라는 측면으로 네.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보게 되면 우상향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플랜트라든지 건설주가 조금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남은 강의도 저희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시장 이슈에 대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정할 만한 그 내용에서의 이벤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금통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체 그 이슈, 테마, 흐름에 대한 이벤트는 없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형태의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료 이슈 테마 종목으로 한 접근,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한 전략으로 접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통에 대해 짤막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국내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부분을 0.5 이하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최근 3주 동안의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여러분께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단순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수익률이나 리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장중 내내 해당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추적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최근에 HMM 흐름의 상황을 계속해서 추적해 드렸고요. 여전하게 현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 종목은 단기 조정권에서 현재 2, 3일 눌림목의 과정에서의 가격 변화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움직이기 위한 과정이고 2만 원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구간에서는 저점을 찍는 가격이다.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이나 항생테크도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의 진행 상황이고요. 지난주 삼성 엔지니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지만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내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십니다. 하지만 빠진 종목들이 고민이시고 걱정이고 흔들리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보다는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을 꽉 붙들어주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토요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부터 종목을 추적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은 차트는 월요일장에 여러분이 계신 현재 계신 방에 올려드리고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월요일 이런 메시지를 드렸죠. 월요일장에서 아침에 빵 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장중에. 매물 소화시에 내일쯤에 돌파는 나올 것 같다. 긍정적이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장 26,700원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야 상승 전환이 되고요. 장중에 27,000원 돌파 시에 부분 지집이 가능하다. 이 당시 가격이 26,750원이었습니다. 딱 이 그림에 캡처를 하는 시점이. 그리고 나서 오후장까지의 흐름에서의 상황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 추가 매수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종목의 월요일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밀려버렸죠.
27,000원을 돌파하거나 26,700원 이상을 유지했을 때 관심권 부각이다. 그리고 다음 날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더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화요일 날 이렇게 전략을 들였습니다. 이것도 장중입니다. 26,900원 돌파 시 전환이나 오늘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체크 포인트가 26,900원이지만 오늘장 돌파는 어려울 것 같다. 장 초반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흔들흔들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체크 포인트는 26,000원 돌파 시 상승 흐름 전환이고요. 흔들림의 마지막 과정이 아닐까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대기입니다. 26,700원, 26,900원, 27,000원 돌파 시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입니다. 화요일장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입을 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수요일이죠. 여러분이 그만할 때까지 해당 종목에 대한 추적을 해드립니다.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해당 종목의 가격 변화를 읽어보시는, 학습하시는, 배우시는, 공부하시는 내용으로 활용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삼성엔진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또 한 번 27,000원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종목의 추세 전환점은 27,000원이기 때문에 수요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7,000원 전환 가격을 체크. 오늘 가격의 진행 상황을 판단해서 내일장 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확인 안 됐기 때문에 27,000원 돌파 시에 추매 가능하다. 추격 가능하다. 선제적 진입. 현 가격에서 조금 진입은 가능하겠지만 선제적으로 27,000원 돌파 시까지는 체크하자. 이게 수요일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요일이죠. 주가 밀려버렸습니다. 이때 걱정이죠. 왜냐하면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격 근처였습니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목요일장에서는 주가 무려 3%, 4%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죠. 이때부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 가지고 있다 20%, 30% 마이너스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 종목에 대한 전략적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이때 빠졌을 때입니다. 급하게. 추세 흐름, 상승 전환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가격선을 돌파해야 되겠죠. 단기 변동성의 구간이다. 흔드는 구간이다.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점검해 드립니다. 1번의 가능성, 2번의 가능성. 2번의 가능성은 24,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가야 되고 1번의 가능성은 지금 가격 4% 하락한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는 가격에서의 상황. 오늘 25,000원, 500원 뭐 이런 가격들 나오면 아래 꼬리형 조정 마무리 1번 시나리오 24,000원까지 저점 찍고 재상승 시도형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에서 하락했을 때 오히려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유입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나 전략적인 접근 차원에서 27,000원 돌파 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금요일 장 마감 이후의 상황에서 시점이 중요하겠죠.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전략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24,500원 이제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다. 앞서 월, 화, 수, 목까지는 27,000원 돌파 시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권 부각이었는데요. 주가가 한 단계 내려와서 바닥 찍고 다시 리바운딩의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1차 매수 24,500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1차 매수 가능하다. 아니면 여기서 일부 진입 가능하다. 두 번째 27,000원 돌파 시 확인 진입이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지금 주가가 목요일장에서 한 차례 하락했고 금요일장에서 조금 안정됐죠. 그리고 나서 월, 화 정도에 여기에서 한 번 더 튕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24,500원 지지받고 올라갈 때 1차 매수 27,000원 돌파할 때 2차 매수. 왜?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5% 영업이익 증가했다는 우리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서프라이징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수가 많이 동참했죠.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매수를 흔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의 흔들린 과정에 주가 하락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고 이 개인적 판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거래량,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 흔드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총평 일단은 24,500원, 27,000원 가격을 주어졌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판단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이입돼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올라간 종목은
언제까지 올라갈지 물론 체크 포인트 잡아드리겠지만 5% 수익 날 수 있고 20% 수익 날 수 있고 30%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수익 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락한 종목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해결해 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노란톡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1호 랭커를 통해서 설명 듣고 와서 다음 주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또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큰 장점이 뭐냐면요.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히든 종목 리뷰도 잠깐 해봤는데 10월 29일, 11월 5일 두 종목 드렸잖아요. 현재까지 이 종목을 만약에 이 시점부터 가지고 계셨더라면 40% 가까운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히든 종목 두 종목 드릴 거거든요. 이 히든 종목 꼭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께서도 꼭 상승률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다 옆에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화면에다가 스캔을 딱 해주시면 아마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영어 링크 클릭을 하셔서 참여 코드 1234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 멘탈 관리도 좀 받아보시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허심탄회하게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강의 들어보면서 또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계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기존까지는 제가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계좌에 어떤 포트를 짜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대응 또는 치고 빠지는 대응으로서의 그 빠른 호흡으로 그 대응하는 전개하는 시장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응이었고요. 짧은 구간에서 시장 흐름에 맡겨서 운용을 하는 형태의 진행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좌에 구성 종목을 편입을 시켜놓고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 흐름에 맡겨서 가지고 간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단기간의 흐름에 끝나는 상황이 아닐 것이고 시간차를 두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으로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 계좌를 지금 딱 여셔가지고 현금을 얻고 주식만 쫙 있다라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왜? 이때는 교체 매매를 통해서 종목 간의 전환을 만들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종목 수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10종목이 넘거나 20종목이 넘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실 때는 종목 수를 압축해야 되는 겁니다. 종목이 많게 되면 분산이 되어서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은 한 바구니 남지 말라. 분산 투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안전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까지는 아니겠지만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경제학의 원리와 똑같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위험률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수익과 위험이 같은 것은 일반적인 투자 방법이고요.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계좌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계좌 상태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부분에 대한 투자를 40% 정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 무거워.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산이 얼마이냐, 내 투자 습관, 습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종목의 상황을 달리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자산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좀 작은 뭐 PCB 업체라든가 또는 좀 더 반도체 내에서 또 소부장이나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있겠죠.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40% 종목을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황금성이 중요하고 내가 주식을 팔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작은 종목 할 수 없죠. 큰 종목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좀 느리지만 해당 종목으로 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산 규모별. 그리고 나는 빨리빨리 운용하는 매매를 빨리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급해. 내 마음이. 그러면 좀 가벼운 종목을 하셔야겠죠. 투자 습관, 습성, 스타일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없어. 내 판단 내가 직접 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노란톡방에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하실 때 나는 자산 규모가 대략 이 정도고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시장에서 오랜 기간 그 개인 투자자와 소통하고 필드에서 지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해봤기 때문에 이 계좌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정통하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께 컨설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40%에 대해서는 전기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가치주와 성장 섹터로 담아가셔야 됩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는 여러분께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어렵다. 노란톡방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드릴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치주는 돈 버는 회사들입니다. 자동차, 철강, 건설, 석유화학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성장주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돈 벌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가능성이죠. 벤처입니다. 바이오, 엔터, 2차전지, 뭐 게임, IT, 로봇 이게 25%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탄력적인 운용을 하겠다. 10% 정도는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차정유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장 한 번에 다 들어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시장은 당분간의 상황에서 횡보 구간에서의 상황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종목이 올라갈 때에도 시차를 두고 종목 간의 상황이 좀 달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현금은 하나도 없고 잘 모르는 종목들만 나도 모르는 종목들만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교체 매매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서로 소통하시면 됩니다. 이 고민들 왜 혼자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더 많이 시장에 참여했고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는 진행해 보시다라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누군가 조언해드리고요. 누군가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 부분들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든 종목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터 게임도 성장 섹터의 한 섹터의 종목들이죠. 기존의 반도체라든가 또 가치주 섹터의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께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 설명드리지 않았던 하나의 업종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두 종목 SM입니다. 여러분 SM은 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는 연예인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신 기업입니다. 그 엔터주 내에서는 하이브가 1등이고요. 매출 규모 측면에서 하이브가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등이 SM입니다. 하이브는 방탄이죠. SM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YGS JYP가 있습니다. 근데 YG JYP는 매출 규모면 한 1000억 규모이고요. 저는 투자 목적 측면에서는 SM 정도가 제일 무난하다. 하이브는 방탄소년에 집중돼 있고 JYP, YG는 이제 불핑 한 그룹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이 뭐 군대를 간다든가 등등의 어떤 이슈가 있게 되면 좀 주가에 출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의 주식 투자 엔터주에 대한 선택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터주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의외였습니다. 저도 엔터주를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지는 않았거든요. 과연 돈 버는 구조의 기업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세대 차이인 거죠. 고려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나 때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해서 생산을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돈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화상품입니다. 문화상품을 팔 때 이 가치가 더더욱 큰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 얘기 많이 드렸죠. 중국 공연 많이 갈 겁니다. 일본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본과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도 좋아지겠죠. 일본 공연도 가야 되고요.
사우디 돈 많습니다. 오일머니 충족돼 있습니다. 중동국가 공연 가야 되고요. 이런 현상에서 엔터 관련주들의 매출이 좀 더 늘어나고 기대치가 늘어나겠죠. 최근에 매출 구조 측면에서도 지난해, 올해, 내년도 성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부각되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나 가겠습니다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흐름을 보더라도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5일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상황에서는 좀 출렁이겠죠. 출렁이지만 장중 출렁일 겁니다. 왜? 주가 아래로 빠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내에서의 고점 부근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일단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에서 2차 진입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현 수준에서 1차 진입, 고점 돌파, 2차 진입. 어려워. 가격 잡아줘.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장중 실시간으로 주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죠.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처럼 이제 그만 좀 해라 라고 할 때까지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잡아드립니다. 로봇주. 제가 로봇주는 앞으로의 성장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에서도 200조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50조는 반도체와 바이오, 50조는 메타버스와 로봇에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국내 산업에서 로봇 비중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로봇 관련주들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돈 벌고 있는 섹터의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기업이 한국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로봇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그 부품들을 사가지고 와서 국내에 조립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한국의 로봇 기술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로봇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판단해 보니까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로봇 뒤에 이제 라인이 설정돼 가지고 그냥 걷기 하는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다 합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연속해서 흑자 달성했고요. 지난 1년여 동안에 그 기관의 보호해수 물량 충분히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기관차를 두고 지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돌파하기 위한 흐름에서의 과정이죠. 가격, 흐름, 진행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장에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체크해드린 주요 포인트는 거래량 한번 봐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 장에서 아래꼬리 다는 모습입니다. 다 어렵다. 한 번 더 제가 월요일 장, 화요일 장, 수요일 장, 목요일 장, 금요일 장 체크 점검 흐름까지 잡아드립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관련한 이 종목 지금까지 나 관심이 있었어. 이 종목 내가 보던 종목이야. 그러면 타점, 흐름, 전개되는 과정들 함께 고민하는 이런 내용으로 노란톡방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해당 업종, 흐름, 포트도 같이 짜고 전망도 같이 세우고 전략도 같이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시장 전망, 흐름 전망, 또 종목에 대한 분위기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두 종목 오늘 주셨습니다. SM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는데요. 매출액이 두 종목 다 60%가 넘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상당히 흐름이 좋다고 저도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만큼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검색만 해주시면 저희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아마 뜨실 겁니다. 참여 코드 1234를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 그리고 김대준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도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